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서 이 묘수로 던진 집중투표제가 이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획득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총 전날에 22일이죠. 저녁 갑자기 고려아연 측에서 영풍이 보유한 이 고려아연 지분 25%가 이 상법에 따라 제한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그 다음날 주총에서 실제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의 지분을 제한하면서 영풍 MBK 측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총 이후에 영풍 MBK 쪽에서는 이 의결권 제한 조치가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모두 위배되고 자신들의 의결권이 사실상 이 강도짓 당했다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곧장 이 투트랙으로 이제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첫 번째는 지난 23일 임시주총을 완전 무효화해달라는 이 가처분, 두 번째는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공정의 신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영풍 MBK 측 입장에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데요. 만약 지게 된다면 영풍 MBK는 최 회장 측에 계속 끌려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아연 측 역시 이번 영풍의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양측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 법적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지난 23일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어떤 근거로 제한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요. MBK 지분은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MBK 고려아연 지분까지 포함하면 의결권 지분으로 약 46%에 달합니다. 주총에는 모든 주주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의결권이 거의 한 50% 육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주총을 열기만 하면 승리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은 아주 절묘하게 이 자회사로 있는 호주 법인을 이용합니다. 고려아연은 이 호주 법인으로 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SMH, 그 다음에 SMH가 또 부여하고 있는 SMC를 활용해가지고 의결권을 제한한 건데요. 이렇게 구조가 짜인 상황에서 SMC가 임시주총이 열리는 전날 22일에 최은범 회장과 최씨 일가 등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영풍 주식을 10.33%를 취득을 합니다. 이렇게 구도를 짠 이유는 영풍이 가지고 있는 25%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 모자 회사가 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모자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것도 지분율이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10%를 넘어가게 되면 의결권이 아주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상법 369조에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상호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상호주라는 건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B회사는 A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 이게 바로 상호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은 뱀처럼 꼬리를 무는 이런 구조입니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배하고 고려아연이 SMH를 지배하고 SMC가 또 영풍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라기보다는 순환출자 구조에 더 가까운 거죠. 하지만 이 우리나라 상법에는 또 묘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SMC가 손자회사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 지분 구조가 100% 뭐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이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되고 자회사가 모회사가 되는 약간 묘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MC가 자회사가 되고 고려아연이 모회사가 되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묘한 조항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SMC가 영풍의 주식을 10%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회사 이게 상호주 의결권이 부합이 된다고 보고 의결권이 묶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고 25%의 의결권을 묶음으로써요. 이게 바로 지난 23일까지 있었던 임시주총의 핵심 요약입니다. 이 이후에 영풍 MBK 측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총 전날 의결권이 묶이는, 이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황이어서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이 고려아연 측이 법을 유린하면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강도질했다 뭐 이렇게 강하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 첫 번째가 이번 임시주총이 위법했던 만큼 그 효력을 금지해달라라는 가처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가지고 따지는 이 투트랙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처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처분의 주요 쟁점은 이 상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영풍 MBK 측에서는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앞서 보셨던 이 369조의 사망으로 이 상호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이 어거지 해석을 한 거다. 그래서 제한을 당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역시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 상법의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국내 회사에 한정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SMC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명백하게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호주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법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상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에 근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법에서 제한하는 이 상호주 역시 이 SMC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영풍의 의결권이 묶이지 않는다, 25%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법 전문 변호사 여러 명에게 좀 물어보니 이 같은 MBK 영풍 측의 주장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 상법의 적용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한다라는 이 명시 조항이 없긴 합니다. 근데 그간의 판례, 그간의 재판부가 상법을 해석한 그 취지를 보면 국내 법인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법인 정도로 국한해서 상법을 적용해왔다는 게 상법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만약 이게 해외 법인에도 모두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뭐 버질 아일랜드라든지 뭐 필리핀, 뭐 아프리카 회사, 이런 회사들도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이 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는 주장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주식회사가 뭐고 유한회사가 뭐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 쟁점 내용들만 좀 보면 상법 369조의 사망은 국내 주식회사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유한회사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MBK 측의 주장인데요. SMC는 유한회사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해서 이 상호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라건설 사례인데요. 당시 그룹이 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라건설이 만도를 지배하고 있고 이 만도가 마이스터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라건설이 영풍이 되고 만도가 고려아연이 되고 마이스터가 SMC 뭐 이런 구조랑 비슷한 거죠. 위기를 겪던 한라건설이 근데 돈이 필요한 때였고 그래서 한라건설이 추진한 유상증자에 마이스터가 참여해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마이스터가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이슈로 한라건설은 만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아까 그 상법 369조에 따라서. 그래서 마이스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가 원래 주식회사였는데 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요. 유한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상호주 의결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라건설은 이 만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MBK 측이 지금 현재 이걸 통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 건 결국 SMC도 유한회사이니까 상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영풍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다만 지금 이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은 SMC는 뭐 비공개 주식회사다라는 좀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SMC를 유한회사로 보느냐 혹은 주식회사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의결권이 묶일 수도 있고 되살아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판가름이 날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풍 MBK 측이 또 하나 지금 무기로 삼는 게 공정거래법인데 이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 21조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필요 없고 여기서 핵심은 자산 10조인 그룹 간 계열사들은 서로 출자해서 상호 출자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걸 조금 고상한 언어로 말해서 뭐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든 건데, 결국
똑같이 뭐 상호 출자 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SMC의 주식 취득으로 상호주가 형성됐으니 이 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게 영풍 MBK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보시는 이 빨간 글씨 이 국내 회사인데요. 명백히 이 상호 출자 금지 대상을 문헌상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국내 회사, 그런데 SMC는 호주 법인이라서 이 국내 회사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 21조에 걸린다라고 조금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고려한 측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 중 하나가 SMC는 국내 회사가 아닌 해외 법인이므로 공정거래법 21조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영풍 MBK 측은 하나를 더 근거로 제시합니다. 바로 공정거래법 제36조에 있는 탈법 행위를 내세우는데요. 여기서 이 근거 19조, 25조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대통령령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아연이 SMC의 명의를 활용해서 사실상 고려아연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샀고 그리고 이 행위가 탈법 행위다라는 게 영풍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SMC를 활용을 해서 꼼수로 영풍의 주식을 사서 이 상호 출자를 만들었고 의결권을 제한한 게 위법 행위, 탈법 행위다라는 거죠. 앞서 보셨듯 실제로 고려아연이 호주 중간 지주사 SMH를 100%를 보유해서 SMC를 100% 지배하고 있죠. 고려아연, SMH, SMC 이런 식으로요. 고려아연에 돈을 투입해서 세워진 회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SMC는 고려아연의 지급 보증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적도 있고 호주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고려아연의 자금이 이렇게 좀 투입돼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SMC의 사내이사인 박기덕은 고려아연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내이사 최주원은 최윤범 회장의 친인척인 만큼 사실상 이 SMC가 고려아연의 컨트롤 하에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라고 볼 여지는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측에서도 부인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풍 MBK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법인 SMC를 내세워서 고려아연의 의중에 따라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이 실질적인 주체는 고려아연이니까 이게 결국 공정거래법 아까 말한 상호출자에 정면 위반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조금 왜 국내 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하지 말라, 이 상호출자 하지 말라라는 이 취지를 보면은 확실한 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SMC는 해외 법인이므로 공정거래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MBK 영풍은 정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국내 회사는 한정이 되는데 SMC는 해외 법인이므로 이게 안 된다라는 거가 이제 고려아연 측의 주장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MBK 측의 주장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반박하는 이유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타인은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해외 법인인 SMC도 이 대상이 된다라는 게 영풍 MBK 측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한을 국내 회사로 하고 있지만 이 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 국내 해외 법인 모두 규정을 하고 있고 SMC는 해외 법인이어도 이 타인의 명의에 해당되므로 탈법 행위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어려워서 다시 좀 핵심만 끌고 가면은 고려아연이 SMC의 명의를 활용해서 사실상 고려아연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한 거고 이게 바로 탈법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와 법 전문 교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의 취지 자체만 봤을 때는 충분히 영풍, MBK의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되고 그리고 또 고려아연의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 이런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가할지는 정말 좀 모르겠다라는 추측이 중론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공정거래법 자체가 국내 기업의 한정에 적용된다라는 대원칙에서 시작하는데 해외 법인 SMC의 영풍 주식 취득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이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분석이고 이렇게 아까 보신 탈법 행위의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하는 변호사들이 조금 줄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한 법학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게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이고, 이 공정거래법 21조에 국내 회사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으므로 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영풍 MBK 측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영풍 측에 MBK 측에 힘을 실어주는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고려아연이 호주 중간지주사 SMH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SMH가 100% SMC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지로 봤을 땐 사실상 고려아연의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니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한 변호사도 있었는데 조금 소수이긴 했습니다. 네, 오늘은 고려아연 MBK 영풍이 끝나지 않는 서로 간의 이 총성 없는 전쟁, 계속 이번에는 이 공정거래법, 상법 이걸 또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MBK 영풍 측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한 이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영풍 측이 아닌 최은범 측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영풍의 의결권은 묶이게 될 것이고, 영풍 MBK는 계속 최 회장 측에 끌려다녀서 경영권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도저도 못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상 지금 영풍 MBK 측이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올바른 해석처럼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가처분도 남아 있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그 쟁점 하나, 그다음 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지금 두 가지 쟁점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는 가처분 재판도 가서 좀 더 분석을 좀 해보고요. 공정거래 이슈도 계속 생겨나게 되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